증시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시작하자마자 하락으로 시작해가지고 좀 걱정스럽지 않으셨나요? 음, 이제 뭐 긴 연휴 마무리하고 좀 시작을 새롭게 해보려고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이제 악재가 나왔죠. 미국으로부터. 악재가 나와가지고 미국장이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오늘 하락을 맞이하였는데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체적으로 다 1% 이상의 큰 하락이 있었죠. 그나마 우리가 이제 좀 반등을 해가지고 0.7%대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오늘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습니까? 네. 자, 그래서 뭐 오랜만에 나오는 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살짝 걱정 좀 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을 좀 걱정을 하였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은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일단 코스피가요 오늘 이제 조정을 받기는 하였습니다만은 그래도 반등을 좀 하였죠. 그래서 장중에는 최저점이 이제 월선 근처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 그래도 이제 반등을 좀 하기는 하였죠. 자, 일단 사실 우리가 보면은 오늘 코스피 조정 받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영향이 좀 있기는 있죠. 있기는 하지만은 뭐 절대적으로 미국의 영향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있죠. 금요일에 코스피가 또 신고가 나면서 3,600포인트를 돌파를 하였죠. 금요일 날은 물론 쉬는 분들도 많아 있으셨겠지만 증시는 열렸었거든요. 3,600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 나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좀 오르면 오를수록 부담이 좀 느껴졌던 그런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격에 대한 부담이 좀 생겼던 그런 금요일인데 어, 뭐 그러한 이격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만약 뭐 트럼프 발언 때문에 미국 장으로 인해서 빠졌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음. 자, 그러면 오늘에 있어서 우리가 시장이 중요한 것은 하락은 뭐 어차피 오늘이라는 하루가 증시가 이제 지나온 이후기 때문에 뭐 이제 지금에서 예측하거나 이러한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오늘은 하락이 예상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일 나쁜 것은 하락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거거든요. 오후까지도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해서 음봉을 만들고 내려오는 채로 마감하는 거 그게 제일 나쁜 건데 다행스럽게도 오전 한때는 이제 하락으로 시작하였지만은 그래도 1시간 남짓 지나면서 이제 반등이 시작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종가 무렵에는 지금 현재 3,580포인트 대까지도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눌렀지만 이제 반등을 열심히 해오는 모습은 그럭저럭 이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감안한다면은 그래도 뭐 선방은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요. 아무래도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볼 때는 매도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기관이 4,400억 이상의 매도 우위가 나왔고 외국인이 8천억 이상의 매도 우위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무려 1조 천 이상의 그런 매도 우위가 나왔습니다. 좀 빠졌다 그죠? 좀 나오기는 하였는데 그렇지만은 뭐 지난 금요일과 또뭐 연휴 들어가기 전 날 그 하루 며칠입니까? 12일인가요? 2일 날 이때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것을 감안하면 하루로 본다면 오늘 제법 매도가 나온 셈입니다만은 그 이전의 매수까지 감안하면은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모처럼 끌어올려 놓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하락에 대한 부담은 조금은 이제 덜고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게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만약에 오늘 이게 바뀌어 가지고 음봉이고요.
계속해서 하락한 채로 이렇게 끝났다면은 내일 또 한 번에 부담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이고 더 깨면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좀 우려 속에서 내일 하루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일단 반등은 그럭저럭 잘 나온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우리는 한숨 돌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숨 돌렸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주시를 해야 될 것은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관심이 또 가는 것이죠. 네. 잠시 미국 증시 한번 볼까요? 제가 미국 증시는 잘 안 보는데 그래도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주말 사이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락도 어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락이 또 영향을 많이 주었죠. 코스피에 영향을 많이 주었죠. 그러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 좀 살펴볼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잘 안 보지만은 자, 먼저 기술주인 나스닥을 봅시다. 오이구, 나스닥이요. 굉장히 크게 맞아 버렸습니다. 3.5%를 맞아 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는 단 하루에 그치지 않고 이게 영향력이 좀 지속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나스닥은 한 번 더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하늘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락 뭐 조금 뭐 전일보다는 크지는 않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하락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든지 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면은 또 이제는 한숨 돌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제 통상적인 모습을 볼 때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일 정도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이 평선이 60일인데 60일 선 정도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뭐 그럭저럭 괜찮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나스닥은 약간의 하락의 가능성 조금은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보면 어디가 힘이 더 좋아요? 물론 뭐 다 살아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뭐 저기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우리 나스닥이 이렇게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뭐좀 맞았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많이 줄 걸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나스닥보다는 우리는 S&P 500이라든지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S&P 500 지수도 좀 많이 맞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이제 좀 많이 맞은 역시 이제 60일 정도가 이제 지지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있죠. 하락은 하더라도 작게 이제는 캔들이 작아지면서 아주 작게 이렇게 하락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거나 역시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단발적인 트럼프 발언으로 인해서 단발적인 그런 어떤 조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또 오늘 밤에 또 한 번의 비교적 깊은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내일 또 다시 부담을 안고 또 시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담을 가지고 시작한다더라도 덜 빠져버리면 됩니다. 뭐 살짝 빠지거나 아니면 오늘 종가 근처에서 지켜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은 일단 어때요? 미국이 많이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말 사이에 음봉들이 다 큽니다. 미국이 그래서 음봉이 좀 큰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약간은 이제 부담스럽다.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미국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아침에 시장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조금 가볍게 시작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반등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 이제는 괜찮다 위기 지나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조금은 더 확인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밤 좀 중요하죠. 그렇다고 너무 걱정해가지고요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미국 장보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죠. 코스피로 돌아오고요.
뭐 오늘 반등을 좀 한터라 내일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5일선 정도는 지켜내지 않을까 합니다. 5일선 정도 지켜내면 괜찮고요, 우리 코스피는. 자, 근데 이제 뭐 시장으로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오늘 미국장 그리고 내일 오늘 밤이죠. 미국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조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 사실 9월 달부터 해서 상승이 또 나왔죠. 횡보를 하다가 9월 달부터 상승해서 지금 한 달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은 이끌어낸 것은 사실은 반도체 주주요. 반도체.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든요. 그래서 전일 보면은 일단 엔비디아 좀 하락이 있었고요. 또 볼까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거의 뭐 4% 이상 신고가 나다 4% 이상 빠진 거거든요. 신고가 살짝 나다가 이렇게 크게 밀리는 거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뭐 조금 더 내려온다면 60일인데 뭐 이 정도만 지켜준다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막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이 어디 갔으면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이것도 메모리니까요. 이 종목 이것도 보면은 5% 이상 하락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수는 오늘 그래저로 살려놓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우리 지수는 역시 좀 부담을 받을 겁니다. 사실 우리 지수는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지금 3,600까지 올라온 것이지 두 종목 제외하면요. 지금 계속 3,200포인트 근처에 있는 겁니다. 두 개를 제외하면은. 그래서 얘들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격은 있어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격은 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가지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얘들이 조정을 하게 되면은 코스피 얘들이 끌어올린 것만큼 얘들이 조정하면 또 하락에 대한 부담을 좀 주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장을 보았을 때는 미국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이지만은 또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또 이 부분도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사실 금요일이 조금은 좀 이격이 났어요. 여기가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때요? 수익이 뻥뻥 올라오니까 참 기분이 좋았죠. 이렇게 올라올 때는요. 자, 그런데 그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건 좋은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이틀 연속 하이닉스가 10% 이상씩 이렇게 뛰어버리면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시가는 띄워서 시작을 하였지만은 시가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종가이죠. 그래서 시가로부터 종가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제일 좋은 건 어때요? 시가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끌어올려서 종가가 플러스로 마감하는 것. 되도록이면 더 크게 오르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평소에보다 거래량도 늘었지만은 사실 시가에 비해서 종가는 별로 움직인 것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힘있게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부담스러운 조금 막힌다고 할까요?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 이미 금요일의 모습이 좀 그런 모습이 되기는 하였습니다. 약간 이제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하락을 하니까 이제 같이 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은 잘 하였지만은 역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를 보면은 이제 끝까지 밀어 올려서 신고가가 났죠. 그죠? 그래서 신고가가 나버리긴 하였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우선주를 보면 사실 가려면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같이 이렇게 가는데 우선주를 보면 역시 하이닉스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반도체가 좀 부담스럽구나 이제는 그런 느낌을 좀 주기는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도체 이제 앞으로 전략 어떻게 할 것이냐 좀 궁금하시죠? 자, 일단은 지금은요, 뭐라고 말을 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홀딩은 하시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매수 있죠. 지금의 위치에서 매수는 좀 기다리세요. 섣불리 매수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극복하고 계속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매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매수는 일단 보류입니다. 보류가 되어지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모습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반전형에 사실은 가까운 모습입니다. 반전. 여러분 반전 아시죠? 반전형 패턴 이런 거 많이 공부하셨을 텐데 반전은 뭐죠?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전형적인 어떤 반전형에 가까운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데 이거 보시면 지금 보면 이 갭이죠, 갭. 여러분 갭 아시죠?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서 올라간 거 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갭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돌파 갭 그리고 계속 갭이 있고 또 이제 소멸 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러한 형태를 보면 갭은 갭인데 지금은 이거 보세요. 보통 보면 캔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맞물려 있죠. 어, 얼기설기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얘들은 어떻습니까? 좀 떨어져 있죠. 파편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아일랜드 갭이라고 합니다. 아일랜드 섬. 그래서 섬골형이다, 뭐 섬골 반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한 모양새이거든요. 아일랜드 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일랜드 갭은 반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런 형태가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반전이다. 그러면 뭐 하락하다가 반전이면 사자, 아니면 상승하다가 반전이면은 무조건 매도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직은 홀딩이고 그래서 이제 매수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추이를 지켜보다가 이게 좀 오르지 못한다 할 때는 좀 우리가 더 이제 진행되지 못한다 할 때는 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반전형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식을 하고 있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아직 꺾인 것은 아니에요. 꺾인 것은 아니기 추세가 항상 우선입니다. 추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뭐 꺾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섣불리 아직까지도 뭐 반도체야 하면서 이렇게 매수 앞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부담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반도체 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좀 조정을 한다. 사실 이격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9월 달은 반도체가 이끌어냈는데 이게 조정에 더 들어와 버리면 이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좀 걱정스럽죠. 오를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항상 주식 시장은 늘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이 있고요. 조정은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조정은 누구나 다 맞이하는 겁니다. 조정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조정을 이렇게 누구나 겪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사람은 이제 기회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조정을 하면서 손실을 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위기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다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는 있지만은 그것을 이제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회를 만들려고 하면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순환을 하면서 그 기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기능을 멈추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주체가 아니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시장이 그러면 움직이느냐 아니냐는 이제 그 후속이죠. 후속주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후속주가
발생이 되어진다면은 시장은 순환을 하는 거거든요.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속주가 끊겼다 하면은 그때는 진짜 골치 아픈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후속주의 움직임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후속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다행스럽게도 이 후속주 가능성 이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걱정하기보다는 뭐 반도체 쉬어갈 때 다른 종목이 움직이면 되잖아요. 반도체 못 갈 때 다른 종목이 갔잖아요, 그죠? 앞서서 갔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뭐 이런 종목들이 반도체에 대한 추세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후속주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서 상승을 하기 시작하느냐 이러한 것들도 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관심을 좀 준다면 원전 관련주 오늘 좀 움직였죠. 원전 관련주 좀 움직였고 뭐 엔터 인부가 좀 움직였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조선주도 나름 괜찮았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준비가 이렇게 잘 되고 있던 종목들이 과연 이번에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서 이제 종목들을 접근을 하신다면은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다른 종목들이 그동안 길을 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두 종목이 이제 반도체 대표주가 되어지는데 사실은 두 종목밖에 없잖아요. 그죠? 크게 오르는 종목은 두 종목밖에 없었잖아요. 관련된 종목 조금 따라올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두 종목이 어떻습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9월 달 이후는 시장에서의 그 지배력은 두 종목이 절대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이 두 종목이 시장의 돈을 다 빨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는 그게 혜택이 갈 그게 별로 없어서 혜택을 별로 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은. 그래서 그것이 그 이제 그 에너지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 힘이 없죠. 대신 뭐 망가지지는 않고 이렇게 잘 버티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에너지 블랙홀처럼 하였는데 두 종목이 이제 쉬어가게 된다면 시장에 돈은 이미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연휴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이제 에너지가 들어오기 있는데 물론 그 반도체에 또 많이 들어가기도 하였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게 된다면은 뭐 반도체가 쉬긴 쉬겠지더라도 다른 종목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왜 오르지 못할까 이렇게 보았을 때 두 종목의 지배력이 너무나도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 못 올라간 거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자,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이제 한번 움직여줄 기회도 만들어졌다. 계기는 일단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후에 이제 계속 상승하면서 올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쪽이 절대적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 주식 시장은 다 가능성이고 확률이잖아요. 절대적인 것은 없죠. 절대적인 것이 되어지면 이제 예언의 영역에 들어가야 되고 거의 뭐 신기를 발휘하는 그러한 영역에 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률인데 확률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인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연속적인 그 가능성의 모습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이제는 그것은 좀 더 짙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보시되 여러분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여기에 힘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것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죠. 이번 장 특징 어떤 한 섹터가 괜찮다라고 해서 그 섹터에 있는 종목들 모두가 움직이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가는 종목과 덜 가는 종목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되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더 힘을 받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살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시장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힘이 들어온다 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때요? 뭐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한 하나의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봇요? 로봇 좀 떴어요. 로봇도 요 근래 좀 떴잖아요. 좀 이렇게 시끄러웠죠. 그 로봇도 물론 뭐 뒤늦게 출발하는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뭐 뒤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갈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어느 쪽에 힘이 더 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로봇주들은 전반적으로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좀 뜬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특히 금요일 날 이제 양봉이 크게 나온 종목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합니다. 요즘은요 뭐라고 말 못하면 참 까다로운 것이 종목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속에서도 이게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뭐 옛날 같으면 어디가 괜찮네요 하면은 뭐 적당히 사면 다 수익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가지고 좀 까다롭긴 까다롭습니다. 또 로봇주들도 좀 뜨긴 떴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죠? 뭐 지금 오늘 우리가 시장이 이제 잘 견디긴 하였습니다. 반등도 잘 나오고 그렇저로 잘 견뎠는데 혹시 이제 또 조정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겁먹을 것이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뭐 항상 조정은 기회가 옵니다. 이런 판에 박힌 이란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서 실질적인 수익,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가 지금 이제 또 종목들이 이제 살아 움직이느냐 그러한 것을 잘 살필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붉은 디르시아님 질문 있으세요?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기 흐름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이게 참 주식 시장이 희한합니다. 희한한 게 항상 어떤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잘 활용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우리 4월 달도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은 아유 4월 달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점 깨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여기 있죠. 반등을 하고 돌아서서 그렇지 만약에 반등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했으면요 우리 주식시장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있죠. 지금까지의 수십 년간 올라오던 추세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이제 갈 수 있었던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자리였는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돌아설 수 있었고 근데 돌아서니까 어때요? 기회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조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늘 만들어내는 것이 조정이다라는 건 이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내려오는 동안에는 마음이 힘들 수는 있는데 뭐 그렇다라고 쏟아지는 비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막 그 여름에 장마하고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죠. 비는 누구나 맞거든요. 누구나 맞기는 하는데 근데 그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죠. 여기도 손절 많이 했습니다. 진짜 아유, 주식 가지고 있으면 큰일이다. 막 앞으로 망가진다 해가지고 손절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손절 안 하셨죠?
손절 안 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고 괜찮은데 이때 손절하신 분들은요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지수만 이렇게 올라갔지 나는 뭐지? 나는 아직도 2300 수준에 있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기회를 이게 조종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주도주 잘 보세요. 주도주 보면 항상 조종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4월달. 뭐 4월달에 출발한 종목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올라온 거. 뭐 금융주들 그때 보면은 그때 다 상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미래에셋 증권이리 이런 것도 보세요. 공교롭게도 보면 그 전까지는 뭐 그렇게 뭐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딱 4월달에 그 조정이죠. 조정을 받기는 받습니다. 물론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지만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돌아서 강하게 돌아서면서 끌어올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어때요? 시장을 주도하는 그러한 종목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이제 출발을 하느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요. 조정은 있었지만 조정 뒤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앞서서 이제 조선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히려 한번 눌러준다면은 오히려 큰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이제 횡보 조정이죠. 그래서 시장은 한번 콱 눌러주거나 아니면 이제 횡보하면서 수렴이 되었을 때 또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수렴하면서 횡보했을 때 반도체가 나간 거지 않습니까? 반도체 두 종목. 우리가 그때 이제 하이닉스가 샀었는데 하이닉스 신고가 날 때 샀거든요. 신고가가 나면서 좀 빠졌어요. 좀 빠지긴 하였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쉬긴 하였지만 그 뒤에는 또 다시 상승해가지고 이게 10만 원 이상이 또 붙었죠. 한 주당 10만 원 이상이 붙어버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 주당 10만 원 이상 붙었던 꽤 수익이 많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시장 좀 지루했죠. 한 9월 달쯤 가니까 좀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오르지 못하고 코스피 횡보하고 있으니까 물론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빠지지는 않았지만은 못 가니까 되게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지나고 보면 어때요? 그렇게 지루할 때가 하나의 기회였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쭉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때 오른 거거든요. 하이닉스도 조금 이격은 있습니다. 이격은 있는데 이제 또 한번 눌러봐야 될 것 같고 눌러야 이제 또 갈 수가 있는데 대신 이제 누르는 정도를 보면서 이제 더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판별할 수 있고요. 이 삼성전자 나왔으니까 삼성전자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삼성전자가 그 금요일에 종가 기준으로 역신이 나왔습니다. 역사상 신고가가 종가 기준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완전하게 저기 21년의 고점을 돌파하였다고는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다행스럽게도 반등은 잘 하였습니다. 저번에 그랬죠. 삼성전자는 여기 깨지 말아야 된다고. 깨면은 상당히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위로 잘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신고가 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이닉스는 껑충 뛰어 이미 일찌감치 껑충 뛰어 올랐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제 기로예요. 삼성전자. 그래서 지금 이격에 대한 조정을 피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도 짧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짧게 조정하면 해야지 기존의 이제 추세를 회복하는 단계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살짝 벗어났다가 다시 겨우 회복하기는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단기 격은 있어서 조금 조정을 하겠지만은 되도록이면 조정을 짧게 하고요. 뭐 바라기는 한 20일 정도만 오면 좋겠는데 21선 하면 8만 5천 원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겠지만은 21선 지금 열심히 쫓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뭐 바라기는 그 밑으로 깨지 않은 것이 좋은데 아무튼 삼성전자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이
어쨌든 작게 누르고 그 이후에 어때요? 또다시 완전히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삼성전자 이거 안 되면요. 이번에 그러지 못하면은 자칫 그렇지 못하고 제법 크게 밀려난다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 어쩌면 박스 속에 갇힐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종목의 추세로 본다면 박스 속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위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수십 년 동안 아주 우리 시장을 이끌어 놨던 삼성전자인 것만큼 이번에는 완전히 확실하게 좀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누를 때 있죠. 뭐 적당히 누르는 거 보고 그때 여러분이 이제 매수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뭐 나온 김에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면 그래요. 뭐 언제든지 뭐 삼성전자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분들은 5일선을 이탈한다 할 때는 뭐 조금 비중 조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누를지 모르니까 일단은 비중을 살짝 좀 가볍게 했다가 나중에 보면서 괜찮으면 이제 다시 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둘 다 5일선이 이탈할 때는 뭐 조금 줄여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깨지 않으면 그대로 좀 홀딩을 하세요. 지금 깬 것은 아니니까 일단 아까 홀딩을 해 보아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있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강하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였는데, 오늘 상승이 이제 큰 거 보면은 역시 단순히 캔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오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오히려 보면은 저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크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그것은 늘 그렇습니다. 시장이 조정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은 새로운 종목이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저기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양봉 크게 막 올라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좋다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강한 출발이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역시 추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보면 2차 전지주들의 상승 제법 눈에 띄었거든요. 오늘 하루만 보면은 그래서 오늘 하루만 보면 상승이 비교적 크게 나오는 것이 2차 전지주인데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에코프로 오늘 4% 이상 올랐으니까 괜찮거든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때요? 추세가 나쁘죠. 특히 이제 큰 방향을 나타내는 이러한 추세들이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갇혀 있고 이렇게 역별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 좋은 거 아니라고 했죠. 근데 여전히 그러한 상태에 있잖아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아직까지는 뭐 에코프로보다는 BM이 조금은 나은데 아직까지도 추세가 그렇게 강력하게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LNF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도 뭐 반등은 좀 더 나오겠지만은 추세는 역시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잘못하면 이런 오늘 상승이 컸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기회인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물론 뭐 단기적인 반등이 이제 오늘 큰 양봉이 나오니까 한 며칠은 나올 수 있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큰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그 방향이 좋아져야지 탁월한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2차 전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힘이 좋은 것을 찾아가려고 하다가 자칫하면 옆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엔비디아 양봉 떴습니까? 안 빠지면 다행인데. 근데 이제 나중에 종가까지 봐야죠. 끝까지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봐야 될 것은 역시 추세가 좋은 거. 추세는 살아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저기 뭐 조선주가 올라오고 이럴 때 보면은 하나오션도 보면은 추세가 하향하는 추세는 아니었습니다. 상승은 여기에서 크게 올랐죠. 크게 상승을 하였는데 그러면 하향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하향보다는 어떻습니까? 하향 추세는 이미 앞서서 나와 있었던 거고 상승은 하지 못했지만은 그렇다고 하향하는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약간의 횡보에 비슷했죠. 그래서 횡보 비슷하게 있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향을 이렇게 하고 있는 데서는 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 되니까 2차 전지는 아직 그런 거 아니니까 속지 마세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직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니까 또 2차 전지가 좀 오늘 올라오니까 2차 전지 또 봐야 되느냐 이런 것도 보이는데 이런 그 의견들도 보이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섣불리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않고요. 추세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오션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올라온 것은 조정 구간이거든요. 근데 꺾이지 않았잖아요. 보통 조정하면 크게 꺾여서 상승이 크면 크게 꺾여서 내려가는데 그렇지 않다가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거 이러한 종목 역시 이제 많이 빠지지 않고 추세가 살아 있는 종목인데 그동안 이제 쉬다가 다시 이제 힘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주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잘 주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어, 어, 아무튼 뭐 조정이라는 것이 역시 이제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는 없고 어떤 분은 뭐 조정이 올 때마다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지도 않고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오는 기회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입니다. 그 코로나 때도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피해가 막 심했잖아요. 그죠? 나 주식 다 팔고 현금 가지고 있었지. 그런 말 하지 않았죠. 막 이렇게 뭐 그 투자 성과에서 상당 부분이 이렇게 이제 깎여 나가는 그러한 뉴스들도 많이 뜨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천하의 워렌 버핏도 어쩔 수 없게나 했지만은 1년 뒤, 2년 뒤에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은 성과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 하락에 있어서 피해는 봅니다만은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이제 기회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은 물론 오늘 잘 버티긴 하였습니다만은 이격에 대한 부담은 역시 좀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반도체주들은 조금 부담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준비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종목 사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종목들을 관찰하고 어디가 힘이 붙느냐 이런 것들을 주시하면서 이제 살펴볼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반도체 아직 시작 아니라니까요. 그 반도체 지금 막 쫓아가서 사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자, 그리고 AS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저번에 이제 추천주 나간 거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빵 치면서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조정이 있긴 했는데 비중 지켰으면 홀딩 해보세요. 다 뭐 그렇게 홀딩하다 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그 주제가 그거였죠. 뭐 HJ 중공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 마린 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 마린 엔진이 그냥 곱게 간 거는 아닙니다. 사실 뭐 HJ 중공업도 있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단기에 이렇게 너무 급등하는 것은 좋지 않고 꾸준하게 오르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 마린 엔진이 사실은 질적으로 훨씬 더 좋은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중에서도 보면은 조선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보면 지금 추세가 어때요? 상당히 양호한 쪽에 들어가잖아요. 우수한 쪽에. 근데 이 종목도 보면은 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상승하던 것이 그때 이제 시장이 크게 조정을 하는 바람에 왜 작년 여름에 엄청나게 시장이 꺾여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나가던 종목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조정을 한다고요. 조정을 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어때죠? 이러한 조정이 그렇게 깊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적당한 조정을 잘 마치고 나니까 그 뒤에 어땠습니까? 더 잘 뛰어나가죠. 더 크게 뛰어나갔죠.
그러니까 이때도 여름에 다 들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약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잘 견딘 분들은 지금 수익 엄청 나 있는 겁니다. 그때. 자, 뭐 2만 원 초반에 들어갔을 거예요. 2만 원 초반인데 잘 가지고 있으면 지금 뭐 8만 원, 9만 원 됐으니까 수익 엄청 났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났다면 이 정도는 어때요? 충분히 참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아이, 거기에 대한 보상 얼마나 크게 해줬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러한 후속주가 되어지는 거니까 뭐 갑자기 급등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너무 단기에 급등하면서 큰 수익 나는 그 기대를 했나 봐요. 근데 그 뭐 다 그렇게 되진 않고 하나의 가능성이죠. 가능성인데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조금 밀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올라오긴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잘 가지고 있으세요. 2번, 3번 다 보면은 뭐 지금 당장 출발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약한 종목들을 절대 아니니까 잘 가지고 있는다면은 다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보면. 그래서 현대마린 엔진도 사실 그 이전으로 본다면은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 이전으로 보면은 이제 추세는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을 할 때인데 그때는 정말로 별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앞으로 가보면은 어때요? 그때 정말 싼 자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 들은 거기 때문에 좀 잘 가지고 있는다면은 성과를 보여줄 겁니다. 뭐 1번은 좀 나가기 시작한 것 같죠? 1번 나가는데 뭐 아까 자진 상장 폐지 나오는데 뭐 그거는 자진 상장 폐지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뭐 자진 상장 폐지한다면 얼마에 사준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번은 이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큰 걱정 없이 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2번, 3번 걱정하시는데 다 때가 있습니다. 예. 때가 있으니까 그대로 잘 들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900배 간대요? 900배 간다 어쩐다 그런 말 듣지 마세요. 그건 몰라요. 뭐 내일이라도 꺾이면 꺾이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때요? 지금 추세가 살아 있으니까 지금 따라 그대로 갈 뿐입니다. 꺾일 때까지 따라갈 뿐이지 뭐 얼마까지 간다 그런 이야기 믿지 마세요. 900배 900배 쉽지 않을걸요. 뭐 저기 앞에 저기 2009년 고점 여기를 염두에 두는 겁니까? 아이고 거기 갈 수 있으면 뭐 무조건 여기는 묻어둬야죠. 근데 어디까지 갈지는 예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 몰라요. 단지 지금의 위치에서 볼 때 가고 있느냐 아니냐, 힘이 잃었느냐 살아있느냐 그것만 판단할 뿐이거든요. 어디까지 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간다 이런 거는 그냥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그냥 넘기면 되는 것이지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수많은 보고서들이 뭐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지만은 그 맞추는 거 목표가가 맞출 필요도 없지만은 뭐 그 목표가가 제시한 만큼 갖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여의도에서 나오는 그런 분석도 그러한데 우리 여기에 투자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떠드는 그 소문들 있죠. 그런 것들은 잘 맞지 않아요. 저도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가봐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으면 보유하고요. 천정은 나온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천정은 나온다. 그러면 그 천정이 보일 때 우리는 팔면 되는 겁니다. 아직 천정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요. 뭐 시장 이제 연휴 끝나고 그 첫날이었는데 오늘 하락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요.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마음 이렇게 안정시키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게 그냥 뭐 무조건 그 나빠지고 있는데 괜찮아 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쁠 때는 나쁘다고 말하죠. 근데 또 기회가 되어지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을 잘 살리면은 또 우리가 그 상승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9월 달에는 반도체 없는 분들은 좀 많이 소외되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소외되었지만은 이제 쉬고 있던 종목들, 고민을 주고 있던 그러한 종목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계기는 되어지니까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좀 지켜보자고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번 주는 뭐 지수가 또 신고가 나서 뻥 날아가기보다는 어느 정도로 이제 좀 이러한 그 충격이 일단 미국이 이제 단발적인 충격으로 끝나야 되겠고, 그리고 좀 약세를 보이더라도 우리는 이제 잘 지켜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시장이 버텨내고 있느냐, 그리고 또 새로운 종목들이 어디에서 또 출발을 하게 되느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면은 별 걱정 없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뭐 지금 수시로 말씀드릴게요. 비중만 잘 지키고 보유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 주 시작되었는데 제가 또 시장이 이렇게 살펴보고 오늘 사실은 첫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그러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까 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요.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괜찮아가 아니라 평정심을 가지고 그대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홀딩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은 목요일 오후 2시죠. 목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